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수식 없이 맥스웰 방정식을 맛만 봤어요. 수식이 없다고 하긴 했지만 약간씩은 있었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할리데이, 우리 일반 물리학을 배우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혹은 일반 물리 아니더라도 조금 더 나은 수학적인 지식이 있다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주 진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 어떻게 되느냐? 맥스웰 방정식 들어가기. 여기서 맥스웰 방정식 지금까지 배웠던 거, 지난 시간까지 우리 영상 하나당 맥스웰 방정식 하나였죠? 그거를 쫙 흐름을 짚어줄 거예요. 아, 지겹게 뭐 또 그거 하고 앉아있냐? 라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친구는 이미 마스터한 친구니까 영상 보실 필요 없고요. 이번 영상은 아주 지겨운 소리가 날 정도로 아주 여러분들 귀에다가 때려 박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 드릴 거냐? 이번에는 느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식으로 볼 거예요. 맥스웰 방정식을. 그런데 수식을 수학적으로 교수님처럼 막 여기서부터 줄줄줄 풀어가지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갑자기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식이 나오되 그 수식의 물리적인 느낌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기장에서의 가우스의 법칙. 두 번째, 자기장에서의 가우스의 법칙. 가우스가 이거 두 개 다 이렇게 손을 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 요 안에 렌즈가 살짝 숟가락을 얹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앙페르 맥스웰의 회로 법칙. 맥스웰이라는 놈이 아무것도 한 게 없이 이걸 정리만 한 줄 알았더니 뭔가를 약간은 했어요. 이거 뭐 했는지 이따가 수식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 들어가기. 맥스웰 방정식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맥스웰 방정식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네 가지 있었죠. 수식적으로 이렇게 축축축축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요런 거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팁을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해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있기 때문에 왼쪽의 거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거에 적용 먼저 해볼까요? 전기장에서의 가우스의 법칙 뭐였어요? 어떤 양전화 혹은 음전화가 있을 때 걔가 만드는 전기장은 그걸 싸고 있는 어떤 그 면을 잡아가지고 그 면에서의 전기장의 총합과 똑같다라는 거였죠. 총합이 뭐랑 똑같아? 그 내부에 있는 전하량과 똑같다. 그럼 결과적으로 내부에 있는 전하가 전기장을 만든다라는 게 맥스웰 이퀘이션 1번이고요. 두 번째 거, 자기장에서의 가우스의 법칙. 요거 같은 거는 뭐냐? 우리가 성질론 이렇게 말했어요. N극과 S극을 절대 분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뭐랑 비슷하다? 항상 자기장은 N극과 S극이 들어있으니까 어떤 면을 싹 잡았을 때 그 안에 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인 놈이 요렇게 요 겉에 어디서 어떻게 둘러싸든 안에는 빵이다. 왜냐? 요거처럼 따졌을 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같이 있는 꼴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개는 따로 구분해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기장이랑 자기장의 어떤 성질을 가우스의 법칙을 통해서 적용을 했을 때 요렇다라는 게 맥스웰 이퀘이션 첫 번째와 두 번째 거고요. 세 번째 거, 패러데이의 전자기유도 법칙. 우리 전자기유도가 뭐였어요? 자속 변화를 싫어한다, 자연은. 그래서 어떻게 싫어하느냐? 유도 기전력을 발생을 시킴으로써 싫어한다. 유도 기전력을 발생을 하면은 그건 뭐다? 유도 전기장이 발생을 한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어떻게 말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라 그랬죠. 요게 뭐예요? 자속의 변화. 결국 외부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 유도 전기장을 유도한다. 결국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는 유도 전기장을 통해서 억제된다, 마이너스, 이게 강화시킨다, 뭐 만들어낸다 라고 하지만 음의 방향으로 만들어낸다. 요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얘가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그게 맥스웰 이퀘이션 3번,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맥스웰이 유일하게 숟가락을 얹은 그 법칙입니다. 앙페르 맥스웰의 회로 법칙. 앙페르 법칙까지는 뭐냐?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번에 읽어보면은 전류가 결국 자기장을 만든다. 우리가 자석이나 전자석 같은 것들 어떤 원리로 자성을 띠게 됐었죠? 영구자석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의 공전과 자전, 그 스핀이 이제 어떤 전류의 흐름의 역할을 해서 거기서 자기장이 발생을 했고, 전류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그거 역시 전하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감싸는 형태로 자기장이 생겼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는 앙페르 법칙인데 맥스웰이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아, 형, 우리가 그 축전기 같은 데에는 전류 실제로는 전하가 이동하진 않지만
전류 흐르는 걸로 치잖아. 그럼 여기서도 한 번만 더 봐줘. 라는 식으로 해서 옜다. 그래, 너 숟가락 얹은 거 쳐였으니까 4개다 너가 먹어. 라고 해서 맥스웰이 결국 이걸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4번 이퀘이션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결국에 소스가 전류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기장의 변화 또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근원이란 얘기죠. 그게 결국 맥스웰 이퀘이션 4번입니다. 자, 1, 2, 3, 4 느낌을 봤죠? 그럼 여기서 수식도 봤는데 이번 강의에서 뭘 가르칠 거냐? 하나씩 제대로 뜯어봐야죠. 자, 그래서 전기장 성질과 자기장 성질 3가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장 성질 3가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복무신조처럼 외우고 있어야 돼. 전기성 성질 3가지. 첫 번째, 전기장은 전하가 만든다. 두 번째, 전기장은 에너지를 지닌다. 전기 포텐셜 얘기할 때 나오는 거고. 세 번째, 변화하는 전기장에 가상의 전류가 흐른다. 축전기에서 맥스웰이 숟가락을 얹은 요 성질이죠.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성질 3번째. 하나, 자기장은 N극과 S극을 분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거 나왔어요? 맥스웰의 방정식. 그 2번, 가우스의 법칙, 자기장에서의 가우스의 법칙. 그거 나왔었죠? 그다음 두 번째, 자연은 자기장의 변화를 억제한다. 요게 이제 패러데이의 법칙이죠. 그다음 세 번째, 전하의 흐름은 자기장을 만든다. 이게 원래의 앙페르 법칙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위에 거, 가상의 전류가 여기에 같이 섞여져서 맥스웰 이퀘이션 4번, 앙페르 패러데이의 페로 법칙. 그게 나왔었죠. 네, 그래서 1번, 3번, 4번, 2번, 3번, 4번. 그래서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요런 식으로 맥스웰 이퀘이션이 이 성질로부터 다 나왔어요. 그 맥스웰이 실제로 주장한 어떤 논문에는 6가지가 아니라 어떤 8가지 폼으로 나와 있다고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이렇게 묶여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6가지로 묶을 수가 있게 됩니다.